자, 오늘의 정말 알짜배기 내용. 저의 블로그에 적어 놓은 내용이 있는데 그대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경매의 물건 품목별 투자 전략을 요약한 내용인데 정말 알짜배기예요. 한번 들어보시죠. 자, 아파트, 부동산 재테크 수단에서는 아파트는 가장 인기가 높습니다. 안정성, 환급성 등의 1순위 투자 물건이에요. 그러나 시세 차익은 특정 지역, 특정 구역 및 위치에 한정되어져 있는 특징이 있어서 대체적으로 큰 시세 차익을 보는 건 기대하기 어렵다는 맹점이 있습니다. 반대로 실거주의 용도에 만족도가 받쳐주고 있기 때문에 부동산 투자 품목의 팔방미인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자, 가장 인기가 높은 종목이기 때문에 경매 시장에서 폭발적인 경쟁률을 보이는 것은 당연하죠. 절대적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기 때문에 시세와 낙찰가의 차이가 거의 없거나 혹은 시세보다 비싸게 낙찰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배보다 배꼽이 더 큰 경우가 많이 발생한다, 이렇게 주의를 하셔야 될 겁니다. 그래서 어찌 보면 빚 좋은 개살구일 수도 있겠다라는 거를 맹점으로 인지를 하고 아파트 투자에 유의하시기 바라겠고요. 두 번째, 다세대 주택. 아파트 다음으로 인기가 높은 품목이 다세대 주택입니다. 아셨죠? 주의해야 할 것은 매수적 관점이 아닌 매도적 관점으로 접근을 하여야 실수 없는 투자를 할 수 있습니다. 맞죠? 또한 숨어있는 권리관계가 복잡하게 얽혀있는 경우가 상당히 많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그죠? 자, 재건축, 재개발 지구 내에 대지 지분이 큰 연립, 빌라, 다세대 주택, 경매 물건이 유망할 것으로 보입니다. 동의하죠? 세 번째, 단독주택. 최근 단독주택을 낙찰받는 사람들의 성향을 보면 낙찰받은 뒤 구옥을 철거하고 다가구주택 건축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가 왕왕 있습니다. 그죠? 그러나 유의해야 할 것은 재개발, 재건축 경우 지분 분리가 2003년 12월 30일부터 규제가 시작되었기 때문에 입주권을 분양받는 데 제한이 있을 수도 있다라는 맹점이 있기 때문에 조심을 해야 된다라는 그런 투자 관점입니다. 단독주택을 매입할 때는요, 땅만 보고 매입하면 안 돼요. 지분 쪼개기가 안 될 수 있다는 얘기예요. 네 번째, 토지 경매. 토지는 투자 목적을 명확히 하고 이에 맞는 입지 조건의 땅을 구입해야 합니다. 부동산의 특성, 안정성, 수익성, 황금성이 있는데 황금성이 제일 구리다라는 겁니다. 맞죠? 토지 매도가 가장 어렵기 때문에 여유 작업으로 투자하는 것이 옳겠죠. 그죠? 문서에는 밭으로 표시가 되어 있는데 실제로는 대지 용도로 사용하고 있는 문제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정확한 분석이 필요하다라고 합니다. 맞죠? 자, 다섯 번째, 근린상가. 경기에 민감한 상가는 임대료와 권리금이 수익률을 판단하는 기준이 됩니다. 투자 수익이 천차만별인 만큼 입주자들의 소비 수준과 주변 상가 분석에 철저히 공실 리스크를. 자, 경기에 민감한 상가는 임대료와 권리금이 수익률을 판단하는데 주요한 기준이 됩니다. 투자 수익이 천차만별이죠. 그런 만큼 입주자들의 주변 소비 수준과 주변 상가 분석이 철저해야 나의 공실 리스크를 줄일 수가 있다, 이렇게 보는 거죠. 대부분 매년 상가 임대료를 인상하는 경우만 생겨요. 왜 1년마다 5% 이하로 이렇게 인상할 수 있는 법적인 그런 게 있기 때문에. 그러나 매도가가 높아지는 것을 그거 따라 높아진다라고만 막연하게 기대하고 낙찰을 받는 경우가 너무 많은데 이것은 경기 흐름에 상가가 굉장히 민감해요. 그래서 지금 같은 경기에 월세를 내려도 공실이 계속 만들어지는 그런 안 좋은 경기예요. 월세가 매년 오른다 그것만 생각하고 매도가가 높아진다라는 그런 기대, 그건 지금 아니에요 라는 것을 주의를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자, 여섯 번째, 공장. 현장 답사가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공장입니다. 공장은 현장 답사가 굉장히 중요한데 주변 시세, 공가금, 임대차 관계, 기계들, 장비들, 설비들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쓰레기 같은 거 막 산더미에 쌓여두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 것들을 괜히 떠안기 싫으면 반드시 현장 답사를 가야 된다라는 그런 거예요. 현금 동원이 많이 부담이 되는, 그만큼 이제 낙찰받을 때 낙찰가 굉장히 높은 게 공장이에요. 그래서 자금 동원력에 대한 계획을 철저히 세워야 된다라는 것을 강조드리고요. 자, 다음 오피스텔. 싼 값에 오피스텔 구입할 수 있다라는 사실만을 다 알고 있지만 사실 이것만 가지고 경매에 낙찰을 받으려고 다 뛰어들잖아요. 이거 굉장히 위험한 짓이다. 오피스텔도 만만치 않게 권리관계가 얽혀있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가장 깔끔한 게 아파트고 그 다음이 들어온 게 오피스텔, 그 다음이 준식축 빌라, 그 다음이 구옥 빌라, 그 다음이 썩은 빌라, 그 다음에 완전 폐가 직전에 썩다리 빌라. 요런 순으로 이제 권리관계가 굉장히 복잡해지는 경우가 많아요. 깔끔하고 클수록 권리관계가 굉장히 단순하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어쨌든 현재 오피스텔의 공급 과잉이죠. 경기 침체죠. 그리고 지금 젊은 사람도 굉장히 없죠. 인구 줄었죠. 오피스텔이 활성화 아무리 그렇게 언론에서 떠들어도 사실 어거지로 이제 부동산 시장 이제 일으키려고 하는 그런 그냥 쇼맨십에 불과하고 사실은 굉장히 이게 지금 침체기다, 끝났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투자에 주의를 하셔야 된다라는 거죠. 자, 까놓고 얘기해서 현재 경매 시장에서 시세와 낙찰가의 차이로 그 갭으로 이득을 보기는 상당히 어려운 시기가 왔어요. 이미 지났죠. 끝났죠. 이득을 보기 굉장히 어려워진 시기에서 지금 응찰한 물건들은 앞으로의 잠재 가치를 보고 투자를 해야 된다, 디벨로핑을 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경매 입찰 대리를 의뢰하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월천대사TV에게 문의 주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기까지 하겠고요.
자, 독감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에게 인사를 드리기 위해서 오늘도 어김없이 찾아온 월천대사TV에 좋아요와 구독하기 한번 눌러주시고 저는 이만 퇴장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